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면? 뉴욕에서 한국을 사랑하며 살아온 엘리, 그리고 그녀의 연인 케빈.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여권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녀는 과연 이 거짓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그녀를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오늘도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감동 맛집에서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엘리자베스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감동받고 한국 음식을 찾아다니며 즐겼으며 대학에서는 한국어를 전공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녀를 엘리킴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녀의 한국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는 데이트 어플인 틴더에서 케빈이라는 한국인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프로필에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29세 남성기라고 적혀 있었고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는 한국어 실력을 시험해 볼 겸 첫 메시지를 한국어로 보냈고 케빈도 능숙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케빈은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았으며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엘리의 관심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뉴욕의 한 한식당에서 처음 만난 케빈은 엘리가 상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외모,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다운 분위기를 지닌 남성이었습니다. 엘리는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지만 케빈은 그리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야. 너도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라며 대답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면 한국에 대한 기억이 흐릿할 수도 있고 자신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하는 건 아닌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케빈이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케빈은 때때로 한국 요리를 만들어 주었고 엘리는 그와 함께 K-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문득문득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케빈은 한국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보다는 미국에서의 생활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엘리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한국을 경험하고 싶었고 케빈과 함께 가면 더욱 뜻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신나서 케빈에게 한국에서 꼭 가보고 싶은 장소들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케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여행 계획을 듣고도 별다른 조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가면 그냥 다 좋을 거야. 너무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가서 직접 느껴봐 라고 말하며 대화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엘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이 꿈꾸던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케빈은 마치 한국에 대한 정보를 일부러 제공하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여행을 준비하며 비행기 표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케빈과 함께 동반 여행을 꿈꾸며 그의 여권 정보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테이블 위에 놓인 케빈의 여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권을 펼친 순간 엘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권 표지에는 People's Republic of China, 즉 중국 여권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엘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여권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착각한 것이 아닐까 싶었지만 분명 케빈의 얼굴과 이름이 적힌 중국 여권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케빈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 한국인이잖아. 그런데 왜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케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은 한국인이야. 그런데 내가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 여권을 갖게 된 거야. 나는 그냥 법적으로 중국 국적을 가진 것뿐이고 사실상 한국인이라고 봐도 돼. 그의 말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엘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한국 국적법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혈통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부모가 한국인이면 자녀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케빈이 부모님이 한국인이지만 중국 국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설령 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그의 부모도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엘리는 다시 케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실망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너 진짜 한국인 맞아? 그러자 케빈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지 못하고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난 한국인이 아니야. 그냥 한국인처럼 보이고 싶었어. 미국 여자들이 한국인 남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소개했어. 내가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고 처음엔 그냥 호감을 얻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는데 점점 내가 정말 소중해지면서 말을 못하게 됐어. 미안해. 그 순간 엘리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진심을 이용한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엘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이성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언제나 밝혀지게 돼 있어. 난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좋아했던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솔직한 사람이길 바랐어. 그녀의 말에 케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엘리는 손에 쥐고 있던 케빈의 중국 여권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그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거짓말. 왜? 그녀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왜 내 앞에서 한국인인 척했던 거야? 케빈은 눈을 피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거짓말이었어. 내가 한국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나도 그냥 관심을 끌고 싶었어. 그런데 점점 내가 정말 소중해졌어.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될수록 진실을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 엘리는 황당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속이기로 했다는 거야? 나를 바보로 만들기로 했다는 거야? 케빈은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말에서 진실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녀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에 스며들었습니다.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멀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이 그녀의 진심을 장난처럼 이용했다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엘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명 한국인이 아니었지만 엘리가 사랑한 건 단순히 그의 국적이었을까요? 엘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단지 한국 남성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정말 한국 자체를 사랑했던 걸까요? 그녀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꿈꿨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식을 찾아다니고 대학에서는 한국어를 전공했습니다. 케빈과의 만남은 그저 하나의 계기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한국에 대한 그녀의 애정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한국을 여행하기로.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향해 날아가던 중 엘리는 옆자리의 한국인 또래 여학생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진이었고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와, 한국에 혼자 여행 오는 거야? 유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원래는 같이 올 사람이 있었는데 혼자 오게 됐어.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유진은 엘리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며 자신이 서울에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국에서 외롭지 않도록 친구들을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에서 며칠 머문 후 엘리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고즈넉한 사찰과 전통적인 한옥들이 줄지어 있는 거리에서 한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국사에서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엘리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디서 왔나요? 엘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래전부터 한국에 있던 것 같아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당신은 한국과 연결된 사람이군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입니다. 그 말이 엘리의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케빈의 거짓말을 알았을 때의 배신감과 혼란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했던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한국에 대한 애정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경주 여행 후 서울로 돌아온 엘리는 유진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홍대에서 그녀의 친구들과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홍대의 젊고 활기찬 분위기에 휩싸여 엘리는 유진의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이 있었고 모두 밝고 유쾌한 성격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민주는 잘생기고 친절한 성격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만난 엘리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유진의 친구 중 한 명이 우리 단골주점에서 놀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모두 함께 홍대의 한 분위기 좋은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게임을 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 게임 해보자, 한 남학생이 외쳤습니다. 엘리는 로제의 아파트 노래 덕분에 이 게임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한국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되니 신기하고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면서 모두가 한층 더 유쾌해졌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엘리가 술을 마셔야 하는 순간이 오자 민준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잔을 가져가 대신 마셔주었습니다. 이럴 땐 흑기사가 도와줘야지. 민준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하자 모두가 환호하며 분위기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게임의 룰을 익히면서 엘리는 진심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자신이 속한 대학교 댄스 동아리 연습실로 엘리를 초대했습니다. 엘리는 유진과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K-팝 댄스를 배워보며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가 항상 화면으로만 보던 한국의 문화 속으로 직접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엘리는 한강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케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지금 한국이야. 너랑 같이 오길 바랐지만 결국 혼자 오게 됐어. 근데 여기서 깨달았어. 나는 한국인과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한국 그 자체를 사랑한 거였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린 더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난 이제 내 길을 갈 거야. 그녀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더 이상 케빈의 답장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찾았고 그것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 속에서 더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속삭였습니다. 다시 올게요, 한국. 이번에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비행기는 이륙했고 엘리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한국 사랑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가 된 듯했습니다. 엘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동경이 아니라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존중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행을 통해 그녀는 성장했고 이제는 더 이상 환상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직접 경험한 그녀는 귀국 후 케빈과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엘리는 뉴욕의 한 카페에서 케빈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케빈의 모습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습니다. 케빈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냈어? 한국 여행은 어땠어? 엘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내가 진짜 사랑했던 게 뭔지 알게 됐어. 케빈은 그녀의 말에 긴장한 듯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래? 한국에서 좋은 경험 많이 했겠다. 엘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응. 그리고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너무 화가 났고 실망했어. 근데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어. 한국을 좋아하는 것과 한국인을 사칭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케빈은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내가 한국을 좋아하니까 나도 너한테 더 잘 보이고 싶었어. 진짜 한국인이 아니면 관심을 못 받을까봐 무서웠어. 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케빈. 내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건 아무 문제도 없어. 하지만 너는 한국인인 척하면서 거짓말을 했어.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었어. 너는 내 신뢰를 배신했어. 케빈은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솔직히 말하면 점점 더 거짓말을 키워가면서 나도 멈출 수 없었어. 내가 점점 더 나를 신뢰하는데 그걸 깨고 싶지 않았어. 엘리는 한숨을 내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은 언제나 들통나게 되어 있어. 넌 나뿐만 아니라 너 자신까지 속이고 있었어. 내가 한국인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널 덜 좋아했을까? 그건 몰랐겠지. 내가 솔직했다면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거야. 케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난 너무 겁쟁이였어. 내가 나를 떠날까봐. 내가 한국인이 아니라서 너한테 부족해 보일까봐. 그래서 거짓말을 선택했어. 하지만 결국 내가 내 신뢰를 깨버렸어. 엘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미소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야. 케빈, 내가 진짜 한국인이 아니어도 넌 너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지 마. 언젠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길 바랄게. 케빈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엘리.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미안해. 엘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도 고마워, 케빈.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케빈을 바라보고 그를 뒤로 한 채 카페를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케빈은 카페에 혼자 남아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거짓말 없이 살아야겠지.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엘리는 여전히 뉴욕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끝난 지 거의 1년이 지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뉴욕의 한 카페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유진? 그녀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그 인물은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엘리? 세상에, 여기서 너를 다시 만나다니.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유진은 대학 졸업 후 뉴욕에서 인턴십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떠난 후에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직접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 두 사람은 다시 카페에 앉아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진은 엘리가 한국에서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한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았습니다. 너 정말 변했어, 엘리. 그때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느낌이야. 엘리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는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된 것 같아. 며칠 후 엘리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또 다른 특별한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 지우는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좋아한다고 들었어. 지훈이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내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줬거든. 지훈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경험은 정말 값진 거야. 한국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 엘리는 잠시 생각한 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혼자 앉아 있던 그 순간이었어. 그때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어. 그날 저녁, 엘리는 지훈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 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이제 그녀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는 방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던 모습, 경주의 고즈넉한 절에서 차를 마시던 순간, 홍대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술게임을 하던 장면들이 한 장 한 장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엘리는 핸드폰을 들어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곧 다시 만나자. 한국에서처럼 즐거운 시간 보내자. 메시지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찬바람이 부드럽게 그녀의 볼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끝났지만 그곳에서 배운 모든 것은 그녀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는 다시 한 걸음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짜를 사랑하는 법. 한국을 향한 엘리의 사랑은 결국 환상이 아니라 진짜가 되었습니다. 배신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녀는 한 걸음 더 성장했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픔 속에서 성장하죠.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동이 있는 곳 감동 맛집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